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그때 이제 그 발표를 누가 했냐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했었어요. 그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자본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라는 거예요. 원청 대자본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노동자 일부, 원청 대자본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만의 이제 고용보장, 소위 말하는 뭐 친환경 전기차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여전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이 그저 청기차 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과정은 전혀 될 수 없고, 현재의 기후 위기를 낳은 체제에 조금의 균열도 내는 과정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운동이라 했을 때 생산의 문제를 건드리는 관점을 저희는 제기하지만, 또 착한 소비 운동이랄지 이렇게 어떤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운동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 요즘엔 뭐 이제 ESG라고 유행하잖아요. 사실 이제 ESG라는 트렌드가 뜨게 된 데에는 금융자본의 개입이 있었어요. 블랙록이라는 아주 거대한 금융자본인데, 이 금융자본이 2018년에 이걸 띄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착해져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 산업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상품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라든지, 기존에 이제 상품 영역이 아니었던 영역들을 새롭게 이제 그 시장 영역을 개척하는 이런 흐름들을 읽은 거죠. 영민하게.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이제 무슨 뭐 탄소 중립 휘발유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제 탄소 중립 휘발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SK나 이런 데서 냈는데, 그건 뭐냐면 탄소 배출권을 그만큼 우리가 구매했다. 그 나온 탄소만큼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매했기 때문에 쌤쌤이다. 이 휘발유는 착한 휘발유. 그러니까 좀 더 비싸도 사세요. 이런 거죠. 사람들도 이제 에코백을 메고 텀블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뭔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위기의 시대를 가속하는 주범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우리 거야. 생산은 어차피 경영권은 우리가 행사하니까 대중은 그저 이제 우리가 내놓은 상품들을 구매해라. 그것이 좀 더 비싸고 그럴지언정 이 상품들은 지구를 살리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이제 산업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뒤집어 씌우기, 뭔가 그런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사롭지도 않죠. 그 이전에는 사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CSR 경영, 물론 유행가처럼 이제 스스로를 분칠할 뿐이지,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여전히 생태 파괴와 뭐 이윤 추구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자본의 이제 이윤 추구 행위를 민중이 통제하지 못하면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뭐 기후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 재난을 막으려면 사실 뭐 자본주의와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핵심은 생산에 대한 통제다라는 거죠. 생산의 통제권을 제기하는 운동을 해나갈 때 일각에서는 독일의 이제 노사 공동 결정제도, 요것을 이제 모방해서 한국에서 그런 걸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결정법 을 이제 금속노조와 정의당에서 함께 이제 추진한 바는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국민청원으로 추진을 해서 인원수를 다 못 모아서 이제 발의를 못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본이 그러면은 기후정의 실현의 주체인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 주체로서 우리가 자본을 상정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본은 사실 이제 기후위기를 만든 주체죠. 기후위기의 주범이고, 국가는 그걸 부추기고 더더욱 이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보조했다라는 거죠. 자본과 국가가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인데, 노동자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인데 왜 그 주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원론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발표를 누가 했냐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했었어요. 그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자본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대차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고 돕는 거라는 거죠. 그 길에 사실 이게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노동자가 스스로 그 과정에서 하위 파트너로서 종속적인 위치를 가지고 자본의 전기차
전기차 생산을 돕겠다라고 나서는 꼴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뭐가 될 거냐? 물량 보장을 해주겠다. 원청에서 전기차 물량을 이만큼 배정해 주겠다. 인원들을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될 거고, 국가는 만약에 이제 그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 하고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겠죠. 이 과정은 사실 기후정의 운동의 입장으로 보면 기후 위기의 주범들과 노동자의 동맹을 노조가 요구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전체 이제 뭐 비정규직이나 뭐 품사 노동자들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의식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예. 아, 그럼. 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항목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의 실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부품사와 현대차의 공정거래, 사실 우리가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공정거래 실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관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관점이거든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 온 원청 대자본의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서의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원청 대자본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노동자 일부, 원청 대자본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만의 이제 고용 보장, 이거에 지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거고, 소위 말하는 뭐 친환경 전기차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여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내연기관이 그저 전기차 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과정은 전혀 될 수 없고, 현재의 기후 위기를 낳은 체제에 조금의 균열도 내는 과정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비해 지금의 이제 2022년에 이제 기후정의 운동이 진전한 것은 기후 위기를 낳은 체제가 불평등을 낳는 체제와 같다라는 것이죠. 불평등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진단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공동결정법은 전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난 기후정의 행진의 의미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노동자의 기후정의 운동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의 참여가 이제 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2019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진일보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자기 과제로 느끼고 이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소수이겠죠. 그런데 왜 그럴 거냐? 노동자들이 일종의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좀 약간 준기후 악당 같은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죠. 왜냐면 이제 생산에 얽매여 있으니까 산업 특근해서 이제 맨날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그게 다 이제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노동자들은 왜 잔업과 특근에 매달리느냐? 물량과 임금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구를 더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체제의 힘인 거죠. 기후 위기의 피해자들을 기후 위기를 양산하는 생산 과정에 묶어둘 수 있게 하는 것. 그럼 그 사실 이제 생산 과정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는 이 위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명확한 거잖아요. 생산량과 무관한 생활임금의 보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 잔업특근에 얽매이지 않게 될 거고, 자본도 이제 그 잔업특근을 강요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 요구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 예를 들면 나는 제철소에서 일하는데 그래, 맞아. 여기서 엄청난 탄소를 뿜어낸다라는 거죠. 기후위기를 대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될까? 당장 폐쇄하라고 해야 되나? 그럼 누구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폐쇄해야죠. 폐쇄가 근데 어떤 과정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들은 굉장한 그런 싸움과 논의와 연대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뭔가 이 운동이 내 운동인가? 뭔가 이거 배부른 소리 아닌가? 당장 나는 이제 임금을 못 받으면 굶어 죽는 사람인데 뭔가 이 운동이 이제 하는 얘기가 기후위기는 인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넘어서는 운동의 설계와 논의와 치열한 토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쓰라고 주우면서 이제 운동하면. 조깅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랑도 많이 열어요. 그런 행사를. 서울시 뭐 이런 뭐 지자체랑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그러면 싸우는 노동자가 이게 내 운동인가? 되게 이제 당혹스럽고 생소하고 한편으로 이제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와 자본과 함께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사들은 기후위기를 계속 지속되게 하는 거죠.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노동자 주도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후정의 운동을 만들어내야죠. 우리 이제 정치운동의 책임이기도 하고 노조운동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길들, 요구와 이제 지역사회 연대 질서가 열렸을 때 이걸 내 운동이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9월 기후정의 행동의 요구가 이대로 살 수 없다거든요. 사실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가져온 것이죠. 기후정의 운동이 노동자 투쟁에서 이 요구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기후정의 운동에서 다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기후재난의 시대가 어떻게 되건 말건 사업장 안에서의 일정한 그 위치, 복지를 보장받는 데 그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정치투쟁의 주체로 노동자가 나서야 된다. 산업특근 뭐 계속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생산을 하건 말건 그거와 무관하게 나의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노동자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더 이상 이제 뭐 기후위기의 해결과 나의 일자리를 뭔가 대립적인 것으로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는 결국 자본과 국가가 되는 거죠. 노동자 민중이 아니니까. 노동자 민중은 언제까지나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존재여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의 대립항들을 지향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만들자. 그거는 실제로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런 제철소랄지 그렇죠. 발전소, 자동차, 조선 이런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는 이런 산업에서 일하는 전략적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발전소 노동자의 기후정의 선언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후에 이런 얘기들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회차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백종성 동지와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